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순우입니다. 가슴 보형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 상담 오신 분들도 보형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속 시원하게 전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슴 보형물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2007년 이전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보형물은 식염수 보형물 뿐이었어요. 2007년 이전에 사용했던 식염수 보형물입니다. 식염수가 들어가 있죠. 겉에는 실리콘 쉘입니다. 물이 이제 매질이 됩니다.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뭔가 툭 치면 파동이 곳곳에 전달을 하게 되고 꿀깃꿀깃해져요. 또 하나, 이 밸브를 통해서 이제 물을 넣게 되는데 물이 좀 새나갈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리식염수 백을 이제 제거하는 게 좋을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수술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잘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많아요. 쉘이 좀 약해져서 다른 보형물보다는 잘 터진다. 그러면 교체를 받아야 되죠. 터지면 몸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보형물만 발견되기 때문에 걔를 이렇게 싹 끄집어내고 예쁜 이제 다른 보형물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도 대한민국의 준법 지켜야 되니까 이걸로만 했죠. 했다가 2007년도에 다행히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07년 이후부터 사용했던 코이시브 젤인데요. 그 중에서 스무스, 겉에가 맨질맨질한 그런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촉감은 식염수 백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백이 되겠죠. 실리콘 젤이 들어가 있는데 점성이 있어가지고 터져도 새질 않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보형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보형물의 문제는 이게 맨질맨질하기 때문에 몸에서 이거를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몸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물질을 격리하려고 그래요. 어딘가 꽉 쟁여놓으려고 하죠. 얘를 이물질로 인식해서 격리시키는 게 그게 구형구축입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합니다. 마사지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분보다 마사지 받는 분이 더 많아. 마사지사 10명 넘어. 이 마사지를 해야 되는 보형물이 너무나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를 안 해도 구축이 안 오는 보형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텍스처 임플란트인데요. 겉에가 이렇게 거친 그런 보형물입니다. 이 거칠게 만드는 거는요, 제조사들마다 다 노하우가 달라요. 가장 메이저 회사가 2개, 엘러간, 멘토. 이 두 회사가 거칠게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성형외과 의사들마다 다르게 판단을 하고 이 보형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엘러간을 선택하게 되죠. 제 생각에는 엘러간 선택한 이유가 엘러간 보형물을 몸에 넣을 때 조금 쉬웠어요. 하지만 이 멘토 보형물은 겉에가 뻣뻣해서 넣기가 어려웠죠. 그럼 조금 더 길어져야 돼요? 무한정 길어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1시간 이상 보형물 넣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5초. 엘러간사의 보형물과 멘토사의 보형물을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엘러간사의 보형물은 보형물 표면에 소금을 뿌립니다. 가는 소금을 뿌려가지고 자국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물로 이렇게 씻어내요. 그래서 이런 거친 보형물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균일하지가 못해요. 근데 대신 몸에 딱 들어가면 그 거친 보형물이 몸에 찰싹 달라붙게 돼요. 이 멘토는요, 달라요. 이 보형물에다가 얇은 막을 하나 씌웁니다. 거기다가 폴리우레탄을 찍어요. 폴리우레탄이 뭐냐면 스폰지를 위에다 딱 찍으면 스폰지 자국이 쫙 남습니다. 비교적 균일하게 되죠. 얘는 몸에 들어가면 안 붙어. 사람들은 다 붙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잠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초음파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라. 저는 2011년에 엘러간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2019년 7월 달에 이제 FDA가 리콜을 선언을 하게 되는데,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미국 FDA보다 8년 빠르게 중단을 했죠. 이 텍스처 보형물을 많이 사용했는데 껍데기가 두꺼워서 너무 많이 만져져. 그래서 또 나온 게 물방울 보형물이에요. 한 시대를 또 풍미했죠.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다 물방울 보형물 해달라고, 물방울 보형물 해달라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 물방울 보형물은요, 물방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 내용물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 촉감이 이 라운드 보형물보다 떨어져. 그럼 얘의 장점이 없냐? 얘는 단단해가지고 좀 덜 만져져요. 라운드는 되게 우글거리죠. 이것도 상담도 이상하게 받아오신 분이 있어요. 라운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윗가슴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야. 얘가 윗가슴이 없는 거예요. 물방울 보형물은요, 잘 안 꺼져요. 그래서 난 윗가슴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물방울을 권하기도 했어요. 이 두 개 다 사실 요즘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보형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멘토사 보형물의 아주 헤비 유저였고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이 보형물의 유일한
단점이 껍데기가 두꺼운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만져집니다. 리플링이라고 하죠. 리플링이 좀 적은 보형물들이 나왔죠. 상품명으로 따지면 뭐 모티바, 세빈, 마이크로텍스처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이 보형물은 모티바 보형물인데요. 거의 겉에서 보면은 스무스랑 비슷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스무스처럼 구축이 안 오나 걱정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정말 거칠었던 엘러간이나 멘토 정도의 구형 구축 확률이 있더라고요. 현재 있는 보형물 있잖아요. 그거 중에 선택하는 기준. 일단은 뭐 전문의 선생님이랑 이제 잘 상의를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임상 경험을 통해서 오랜 기간을 써보고 이게 과연 좋은 보형물인가 안 좋은 보형물인가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참고로 저는 새로 보형물이 나온다 절대 안 써요. 적어도 1년은 기다려봅니다. 내 환자한테 한국 성형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보형물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새로운 보형물 나왔다고 해서 달려가서 쓰는 게 아니라 기다려보고 그 보형물이 문제가 있나 없나 좀 지켜보면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슴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슴 성형은 다른 성형하고 좀 다르게 몸의 비율을 맞추는 수술이에요. 힙 라인하고 가슴 라인하고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사실은 실종됐던 허리 라인을 찾아주는 게 가슴 성형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요. 하지만 이 보형물이 정말 안전한 보형물이 돼야 되고 인공물질을 가슴 역할을 하게 만든다.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잘 고민하시고 잘 따져보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